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 10시 이후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좀 빠지더니 다시 한번 오늘 오전 9시를 좀 넘어서면서 이렇게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리플 역시 또 1000원을 깨고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갈라도 300원이 무너지면서 290원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하락을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서 마음이 상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긴 안목으로 보고 어차피 이 시장은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긴 안목으로 투자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암호화폐 시장을 긴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기사를 갖고 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 새 정부에다가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이 기사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미국의 골드만삭스 아시잖아요. 이 골드만삭스도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 시작하나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이틀 전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2018년 이후 암호화폐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관련한 다양한 투자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지난달 3월 22일에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OTC 거래 첫발 뗐다라고 하면서 이 골드만삭스가 미국 주요 은행 최초로 암호화폐 장외시장 거래를 실시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지금 서비스를 검토 중에 있다고 이런 기사가 나온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18년 암호화폐 규제로 해가지고 이 관련 프로세스가 모두 중지를 했다가 2021년 작년부터 다시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작년 12월쯤에 골드만삭스가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모색 중이다라고 하면서 작년 연말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달에는 장외거래 서비스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뉴욕의 금융서비스 부와 같은 규제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장외거래도 이 파생상품 쪽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투자 방법으로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풀 스펙트럼의 투자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가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이 SEC한테 허가를 받고 있는데, 이 허가를 받게 된다면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와 함께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은행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나오는 이 모건 스탠리는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3월달 기사인데, 모건 스탠리 월가 최초 비트코인 펀드 운용에서 제도권 진입 신호탄을 쏘나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월가 최초로 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골드만삭스까지 본격적인 암호화폐 관련 투자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건 스탠리가 몇몇 분들이 이제 그 JP 모건하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모건 스탠리가 이제 앞에 모건이 붙고 또 JP 모건도 뒤에 모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엄연히 다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은행이 이 뿌리는 같다고 해요. 그래서 JP 모건에 다니고 있었던 뭐 모건 3세인가? 이분이 이 스탠리라는 분과 JP 모건에서 나와서 만든 은행이 이 모건 스탠리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그냥 잠깐 보여드리는 게 지난달 2월달 기사거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앞두고 시장이 계속 좀 하락하고 있었을 그 당시인데, 그때 이제 JP 모건에서는 조정은 끝이 났다. 반면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만화를 잠깐 보면 이 증권시장이라는 무대에 불장을 나타내는 이 황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사람들은 앵콜 앵콜 하면서 뭐 브라보를 외치면서 환호하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 이 약세장을 나타내는 곰이 now now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나 들어가야 되나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not yet 하면서 아직 아니야 라고 뭐 이런 그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는 엄연히
완전히 다른 회사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걸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고의 은행 해서 이 순위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1위가 이 JP모건 체이스 은행입니다. 제가 지금 번역으로 해놓은 거라서 이 국가가 지금 우리를 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US라고 돼 있었거든요. 번역을 지금 우리를 이라고 해놓은 거고, 이제 2위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 연준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리플사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파트너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연준의 배후 세력이 이 JP모건을 필두로 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뭐 웰스파고, 시티그룹 뭐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1위가 JP모건, 2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3위, 4위, 5위는 중국은행이고, 그 다음에 웰스파고, 그 다음에 이제 8위에 이 모건 스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가 이 15위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이 모건 스탠리와 이 골드만삭스가 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뭐 JP 모건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은행 중에는 하나거든요. 2019년도인가에 JP 모건 그 코인이 JPM이라고 해가지고 코인을 발행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코인은 아니고 기관들이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 성격으로 JP 모건에서도 코인을 발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 코인이 월가 최초의 코인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리플사와 파트너 사이기 때문에 이 리플사가 이 BOA를 통해서 미국의 시장을 확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골드만삭스의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암호화폐가 우리 미래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암호화폐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이 암호화폐의 선구자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이 부의 바구니에 먼저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전 골드만삭스 CEO도 이 암호화폐를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성숙해지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시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게 2022년 4월 1일 얼마 전의 기사인데 기관 투자자 80% 이상이 암호화폐는 주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응답자의 84%가 암호화폐가 주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했고, 기관 투자자의 단 3%만이 암호화폐가 주류 산업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압도적으로 이 암호화폐가 주류 자산이 될 거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리플사의 파트너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도 2022년 올해까지 미국인의 3분의 1이 암호화폐 사용을 할 것이다 라는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 시장이 커가는 만큼 새로운 사람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새로운 자금 또한 계속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각각의 코인의 볼륨 또한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기사도 어제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투자자의 절반이 2021년에 처음 투자를 했다고 해요. 작년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또 작년 이맘때쯤에 알트 불장이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기에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이 암호화폐 투자자의 절반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 통계가 지금 미국, 중남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암호화폐 보유자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상당 부분이 작년에 이제 처음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기는 이 비트코인이 또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알트코인이 또 미친 듯이 상승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 인간지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또 그걸 계기로 또 이 시장이 한층 더 커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불장이 시작이 되면 그것을 보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시즌1에서 인터넷 인구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 인터넷 인구가 몇몇의 빈공국을 제외하고는 정말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사에 나온 대로 이 암호화폐 생태계의 초기 단계에 지금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믿고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은행들도 이제 본격적인 이 암호화폐 판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좀 장이 떨어지곤 있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긴 안목과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